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국소령님이 어디까지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 회계년도 우리가 보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마케팅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잘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케팅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숫자도 다 나와 있고 특별한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잘하려고 하면 뭐냐라고 하면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강약에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근데 그거는 제품 리테일도 매한가지고 후원도 매한가지고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들어도요. 1000번을 들어도 현장에서 10번 한 사람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해보신 분이다. 그럼 많이 해봤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패를 안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실패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 횟수가 많으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양이 많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팀의 기둥 중에 기둥 우리 안국소 인기가 저보다 더 짱이더라고요. 생일이라고 막 여기저기서 저는 그중에 반밖에 축하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특히 이게 뭐죠? 5060의 아줌마 팬들의 강력한 팬을 갖고 있는 우리 안국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마케팅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사장님들이 너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마케팅은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 업데이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장님들한테 발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 코로나가 이제 더 심해졌는데 과연 아메이의 매출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희 그룹의 매출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게 일단은 떨어졌다면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한국 아메이 정식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이니까 9월 달부터 이제 2022년 저희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핀이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새로운 핀을 달게 되면 그 성취를 하게 되면 어떤 보너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사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사장님들이 잘 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사장님들 화면도 좀 이렇게 같이 켜놓겠습니다. 네. 먼저 비즈니스 컨설턴트 업데이트인데, 자, 보시면 2021년 회계연도 작년 6월 마감 대비 2021년도 6월에는 7.7%가 성장이 됐죠. 보시면 한 70억 원 정도가 단위가 억 원이고요. 70억 정도가 더 성장이 됐고 그다음에 누적 마감도 5.6% 이렇게 현재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을 한국 아메이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네. 신규 ABO 증가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봤을 때 거의 한 4,000명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5% 이렇게 ABO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즈 파운데이션 무슨 코로나인데 성취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임에도 보험즈 파운데이션 1.4배 보험즈 빌더가 5.3배 증가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뉴PT도 34%, 뉴 파운더스 사파이어 리더님들도 38%, 그다음에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 사장님은 무려 117% 향상이 된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7, 8, 9 황금 이제 시즌이었는데 6, 7, 8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지금 아메이 사이트에 7월 18일까지였었는데 사장님들이 다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보면 공짜로 이렇게 A 클릭수 주려고 목표 설정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A 클릭수 드리는 걸로 지금 본사에서 진행을 한 거라서 보시면 온라인 워크숍 2만 명에 오프라인 워크숍 뭐 거의 한 4,000명 참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65 지중해 크루즈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도전하는 DO 5150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회계년도 힘찬 출발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스케이프 뉴트리션 이제 두피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아주 깊게 보고 있는 건데 일단 3만 명 이상의 캠페인 교육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2만 원 할인권 그걸 받기 위한 사람들이 12,000명 정도 참여를 다 한 것 같고 이제 선주문은 끝났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였으니까 이제 선주문하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25% 라이드 캠페인 요것도 이제 지금 선주문 다 끝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올 계획을 다 하고 있죠. 다 주문 예약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달, 8월달 보시면 이미 뭐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보면 지금 신제품 로드쇼 지난번에 이동철 사장님 그룹 해가지고 440명 정도 참석한 줌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사 부회장님하고 뭐 이사님, 상무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이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걸 꼼꼼히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ABC 전용 지원 창구에 가면 이제 좀 어떤 어려운 것들 핸드폰이 좀 잘 어렵다던가 에이클릭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전용 창구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매장에 가시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신제품 로드쇼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A라이브 방송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거 직접 도와드리는 1:1 디지털 지원 서비스 이제 7월 1일부터 전국 ABC에 이제 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부스가 의자하고 책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회원가입 특히 외국인들 회원가입 같은 거 도와주시는 거 하고 본인 인증 뭐 줌 어떻게 하는지 이메일 주소 만드는 거 저희 사장님들 이메일 주소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매장에 한번 가셔서 이메일도 한번 만드시고 QR코드 어떻게 읽는지 뭐 이런 거 요즘 뭐 QR코드 많이 사용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메이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A클릭스나 A클릭스 머니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장바구니 SOP나 뭐 이런 어떤 25% 라이드 앱이라든지 뭐 뉴트리라이트 앱이 좀 여러 개 있는 게 있거든요.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프로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신제품 관련 앱도 매장에 가시면 1:1로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요. 요거 이제 제가 오늘 홍길 사장님께서 22년 회계년도 관련해가지고 브론즈 프로그램 새로운 핀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핀이냐면 그 핀 이름하여 브론즈 빌더 플러스
핀이 생기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우리는 통상 BF라고 했었고 브론즈 빌더를 BB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BB 플러스가 또 이제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BB 플러스가 무슨 핀인지 보시면 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하셨을 때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라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키트를 받았죠. 이것도 이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럼 또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브론즈 빌더라고 이 그룹을 알고 있는 거는 내가 15%고 그쵸? 그 다음에 3명이 6%였을 때 브론즈 빌더라고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다 맞죠? 근데 이제 브론즈 빌더 플러스는 똑같이 제가 15%고 3명의 레그 중에 6%가 한 레그, 그 다음에 9% 이렇게 두 레그가 있을 때 브론즈 빌더 플러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3명의 리더가 666%면 브론즈 빌더, 699면 브론즈 빌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15%에 699 이렇게 요 구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론즈 빌더 플러스는 첫 달에 달성을 하시게 되면 브론즈 빌더 키트 한 개를 드립니다. 아마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랑 차별화된 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론즈 플러스 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연속 달성했을 때는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2개를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키트만 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먼저 키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트는 최대 3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브론즈 빌더를 쭉 하시다가 브론즈 빌더 플러스를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1개를 다음 달에 받으실 수 있고요. 연속으로 이렇게 3번을 하셨을 때 브론즈 빌더 키트 2개가 이렇게 마지막 연속으로 한 3번째 달 다음 달에 이렇게 브론즈 빌더 키트 2개가 배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브론즈 빌더 플러스를 연속으로 그냥 3번 하셨을 때는 바로 첫 번째 달에는 키트 1개, 세 번째 달에는 키트는 3개 이렇게 오는 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는 연속 3번이 안 됐잖아요. 사례가 보시면 2번밖에. 그러면 이분한테는 첫 번째 한 달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1개가 이 11월 달 처음 한 이때만 1개가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브론즈 빌더 플러스에 대한 키트 설명이었고, 그러면 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브론즈 빌더 18개월 Q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22년 회계년도 신규 브론즈 빌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 번호가 하나 있잖아요. 정지영 사장님 번호가 있고. 그럼 정지영 사장님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 번호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브론즈 빌더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사장님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잘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2년 회계년도 신규 브론즈 빌더에 대한 혜택입니다. 첫 브론즈 빌더 달성 월부터 12개월
동안 12번의 브론즈 빌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2번의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게 되면 다음 달부터 Q를 했을 때 20만 원씩 A클릭스 머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6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약 120만 원의 A클릭스 머니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패티가 되실 때는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3개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브론즈 빌더 플러스와 브론즈 빌더 18개월 Q 프로그램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브론즈 빌더 18개월 Q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가 다음 달부터잖아요. 9월달. 9월달부터 브론즈 빌더를 쭉 하십니다. 브론즈 빌더 SP가 돼도 되고요. 브론즈 빌더 구조를 가진 이제 SP가 돼도 되고 뭐 18%가 돼도 되겠고요. 저기 그렇죠? 네. 불사장님 스피커가 먼저. 네, 노준 사장님.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 네네. 저는 질문하시는 줄 알고. 네. 그럼 브론즈 빌더 18개월 Q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9월달부터 브론즈 빌더를 쭉 해요. 쭉 하다가 2023년 회계년도, 그러니까 1년 뒤에부터 1000만 PB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000만 PB를 할 때마다 20만 원의 A클릭스 머니를 주는 거죠. 그렇게 6번을 하게 되면 PT가 되잖아요. Q를 6번 했으니까 연속 QPT네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20만 원씩 120만 원이 가지만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3개가 이 리더한테 가는 거죠. 이거는 A클릭스 머니와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3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이 9월부터 8월까지 브론즈 빌더를 하실 경우 이 전제 조건 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르게 브론즈 빌더로 하다가 PT가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Q를 해가지고 브론즈 빌더 구조상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6월달에 PT가 됐어요. 내가 PT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1년 동안 브론즈 빌더를 하다가 1월, 2월에는 브론즈 빌더는 했지만 Q를 못했어요. 1000만을. 근데 3월달, 4월달, 6월달에는 Q를 했어요. 그러면 Q를 한 달에는 20만 원의 A클릭스 머니를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키트는 PT가 됐으니까 12월 끝나고 1월 달에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 3개가 이 리더한테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못 받는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요겁니다. 7월 달에 브론즈 빌더를 하게 되면 2021년도 회계연도에 브론즈 빌더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조건이 미충족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9월부터 브론즈 빌더를 하시면 신규 되시는 분한테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8월까지 하다가 브론즈 빌더를 한 번이라도 못하게 되면 12개월 연속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23년 회계연도에 Q를 하시더라도 20만 A클릭스 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플러스 키트가 지급이 안 된다. 대신에 PT는 이분은 PT시겠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갱신 기간이죠. 그래서 갱신 기간이라서 지금 갱신하시면
바로 그냥 그 홈페이지 상에 갱신하기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갱신이 됩니다. 근데 9월 1일부터는 이게 또 뭐 갱신을 하시게 되면 뭐 얼마를 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신다든지 아니면 매장 가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갱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자동 갱신 하실 수 있게 소비자들 또 번호 없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승인 온라인 판매 이것도 뭐 사실 계속 이슈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에다가 많이 띄워놓는 사람들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도 아메 본사에서도 열심히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색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다이아몬드 1명, 파운더스 사파이어 1조, 파운더스 PT 1조 포함해서 총 16조가 자격 정지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아메이, 나만의 아메이 이렇게 정직한 아메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센트 라이드 하기 전에 마케팅 업데이트는 7월, 8월, 9월 보시면 이제 추석 선물 세트하고 아세로라시 프로모션 9월에 있을 이제 중요하죠. 스케이프 뉴트리션하고 구스 베딩 PB업 넌스틱 펜 앤 웍. 저는 이거 웍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고 구스 패딩 맨 처음에 작년에 나왔을 때 에이구 내가 무슨 오리털이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구스 패딩을 샀거든요. 근데요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필 일은 없지만 겨울에 정말 이거 하나 펴놓으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회사 가기가 싫을 정도였거든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핫한 먼지도 안 날리는 이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이프 뉴트리션 그 다음에 25센트 라이드 9월달 10월달에 나오는 이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는 거 다른 어떤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정보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 발표 시간이 9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마케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바뀌는 게 내가 대상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은 내 파트너 사장님을 그 대상으로 만들어야 결국은 내가 핀업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결국 브론즈 빌더는 금방 만들기 힘들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뭐 밑에 소비자가 있어서 6% 소비자, 9% 소비자 또는 그룹을 가진 6% 이런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하게 되면 키트 타는 재미에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성장을 해야 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는가를 어떤 리더 더블인가 트리플 사장님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행동하기 전에 1분이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뭘 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가고 뭐 등등등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방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저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난 리더분들한테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AP를 가면 가양이든 그 다음에 강남이든 오리든 무조건 저는 자료상에 가거든요.
자료상에 가서 특별한 뭐 자료가 나왔나, 또 우리 사업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뭐가 있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뭐 새로 나온 거는 그냥 일단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사서 이제 그러면서 만나는 소비자라든가 리더들을 줘가며 본인들이 좋으시면 또 가서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탱커화 중에 1번이 책이 있는데 회계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뭐랄까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마음가짐을 잡을 때 뭐를 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건 우리 그룹 건 아니에요. 우리 싱킹비 건 아닌데 우리 팀에서도 만드는데 올해 안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유일하게 만든 팀이 김일도 오용욱 사장님 팀이에요. 다른 팀에서도 아무 데도 안 만드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이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2029, A70을 향해서 했고 창업자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화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AP를 가시면 자료상 가셔서 한번 같이 구입하셔서 팀끼리 같이 공부해도 되고 뭐 또는 저랑 같이 미팅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첩경을 많이 찾잖아요. 특히 남자 사장님들은 여자들은 약간 이렇게 뭐 사부작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뭔가 한 방에 팍 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속성, 그러니까 기질인 거죠. 기질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 정말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하면 한 방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돌, 작은 돌, 뭐 모래알, 뭐 이렇게 다 뭉쳐서 있어야만 그게 튼튼한 것처럼 하나하나인데 그게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탱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 회계년도가 되면서 우리 팀이 더 강력한 팀이 되고 적어도 정말 A65에 도전하는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기능을 향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능 향상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코노미스트에 읽어보면 성공신서를 그분들의 뉴 다이아몬드, 뭐 뉴 에메랄드 이런 분들의 스피치를 인터뷰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기본이었어요. 힘들어도 본인이 탱커를 했다. 정말 뜻대로 안 돼도 탱커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유지하고 발전하고 그거를 버티는 거는 다른 트릭이 아니고 이럴 때 정말 묘수가 생겨서 내가 한 방을 뻥 터트리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내가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게 다 답인 거거든요. 그 기본이 없이 내가 어느 날인가 정말 그룹이 확 컸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없어진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트릭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8단계에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내가 꿈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1단계. 그런 것처럼 탱화에서 탱화를 저도 제대로 100%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 살짝 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CD도 더 많이 듣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학습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카탈로그도 지금 뭐 매주 저희 리더들하고도 하고 또 홈에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품의 카탈로그를 이렇게 샅샅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제품 공부를 이렇게 제가 샅샅이 조사까지 다 읽어가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저의 이렇게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P에 가보면 ABO 비즈니스 핸드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팀에 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리더거든요. 존경하는 리더시고 한국 아메이의 정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는 리더셔서 아메이는 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 과거에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 팀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팀은 다르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디네이터 말고 그 전에 코디네이터 지금 차장으로 올라가신 최정훈 팀장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이의 사고가 확장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맴 이렇게 돌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씩 웃으셨어요. 그때는 과장님이었거든요. 과장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월드와이드에 되게 많이 썼고 그 당시에는 싱킹빅이 온 지가 얼마 1년인가 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요 다 자기 거 막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다 성공의 8단계 탱코와 말고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뭔가 첩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첩경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똑같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제가. 그러기 전에는 뭔가 내가 노하우를 모르는 것 같고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 부족한 게 뭔가를 채워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니나 내나 다 똑같다라는 그 말을 듣고 웃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막 가리는 팀이 있고 이렇게 막 오픈하는 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싱킹빅은 오픈하는 팀이었고 다른 팀은 가렸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서 뭐 미팅도 들어보고 그 팀에서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월드와이드에서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주장은 생각이 리더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는 방법은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제에 대해서 한번 복제가 안 될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기능은 아예 펼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일이야. 예를 들면 잘하는 일인데 누군가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중요한 거는 그분은 항상 바쁜 거예요. 파트너들이 그분 오기만을 기다린 거야. 나는 못하니까. 그분만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좋은 게 뭐냐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나는 됐는데 그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성공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가득한데 그분이 과감하게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거가 한심이가 열이어도 열심이고 오심이가 둘이어도 열심이잖아요. 그 열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쇼더플랜 하는데 그 상대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마케팅을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을 계속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스폰서가 같이 후원에 동행하는 스폰서가 그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폰서도 사실은 정확히 알아도 말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할까봐 기가 죽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진짜 상담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지 교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희 부부가 싸우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한번 뭐 이렇게 지적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코치를 해주면 이제 그날부터 뭐 니나 잘해라 싸우는 거죠. 또 거꾸로 제가 최상급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최상급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어느 누구도 지적질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거는 강한 바람, 세찬 바람으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결국 나그네가 더 꽁꽁꽁 싸는 거잖아요. 근데 햇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짜랑짜랑 햇빛만 비쳤더니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는 거죠. 그게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 사업 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 이제 서은주, 정태욱 사장님, 노순백, 임명수 사장님, 정지영, 안국 사장님, 최연수, 박근영 사장님 들은 절대 배우자한테 지적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얘기한다? 스폰서한테 얘기한다.
그럼 스폰서가 부드럽게 제3자요법으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우다가 지쳐서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한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칭찬한다. 나가서 와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캔슬,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오다를 받으러 갔는데 캔슬을 당했는데 오자마자 밥 먹고 왔는데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다 하려고 한 거 안 하겠대. 그러면 배우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하러 밥 먹고 이제까지 있다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왼수가 되는 거지. 다음에 하겠지 뭐. 잘했어. 너 애썼어.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 그 몇 시간을 쳐들이고 그리고 밥까지 먹고 뭐 이렇게 오냐 그러면은 그들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자한테는 무조건 칭찬만 한다. 다이아몬드가 된 홍길이 최상근도 지적질 받고 싶어 한다. 안 받고 싶어 한다. 안 받고 싶어 한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잘한다는 얘기 듣고 애썼다 얘기 듣고 너 대단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야, 너 몸매가 그렇게 돼가지고 야 어디 가서 다이어트 끊겠냐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풍성한 여자가 좋아. 이래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맞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게 하고 너는 다이어트는 못 끊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칭찬만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나? 제가 나오나요? 복제라고 나오나요? 두 판 나오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네? 하나가 나오는데 슬라이드 전체 화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네. 제가 핸드폰으로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에는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확인. 현재부터 두 판으로 나오네요. 그죠? 내가 곧 아메이다. 원본이다. 복사본이 되면 점점 흐릿해지잖아요. 항상 제 마음에는 제가 기침하면 제 파트너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되려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업인 거죠. 네. 복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도 만약에 그 측음기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노래를 가지고 부자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손녀가 엄청나게 부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년 받는 인세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하고 그 전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다고 보는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만 노래를 잘했겠어요. 근데 그 축음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인세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아메 사업을 잘했는데 전혀 복제가 안 되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 톡이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복제라는 거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아까 그 제가 책에 쓰셨던 그 그룹의 리더가 75세예요. 75세인데 아직도 첫인 3종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데 그 팀의 그분들은 그런 마라톤을 결국은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진짜 리더십 가면 그 팀은 맨날 러닝 조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워라 이런 거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서 복제임이 그러니까 나 혼자 누구한테 제품을 파는 능력이 뛰어나면 그걸로 땡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팅이라든가 시스템 안에서 어떤 복제가 된다고 하면 꾸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에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제는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지만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어도 결국은 삼성은 돌아간 것처럼 복제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의 시작은 내 파트너를 내가 시키는 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팔로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제 홍보는 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팅에 몇 번 나오다가 특히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모이기에 힘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에너지는 모여서 함께하는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서 건강할 때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측은기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 꾸준히 나오는 거. 사실은 이런 온라인 미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곳에 나와서 어렵지만 화면도 켜고 우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도 제가 볼 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면 내 파트너가 없다고 아무렇게나 해. 미팅에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화면도 켰다 말았다 하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온보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파트너만 나오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응? 다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스폰서는 말 안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그분의 단점을 얘기 안 하는데 형제레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스폰서 미팅에도 들락날락하고 잘 안 오고 화면도 켰다 말았다 그러더니 응? 아이고 파트너 나오니까 이제 화면도 켜네? 이렇게 한마디 쑥 하는 거죠. 그게 죽이는 얘기예요? 살리는 얘기예요? 그분을 죽이는 얘기를 그냥 쓱쓱 하면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는 원본이다 생각하고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우리 스폰서도 왔다리 갔다리 했네. 나도 조금 힘들면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 변화하려는 자세, 변화의 폭만큼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본보이려는 자세. 희한하게 아메이 안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성장을 빨리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인도 파트너도 있고 챙겨야 되고 막 이러는데 희한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팀이 또 계속 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성장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게 온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덱스테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가르치는 데는 1시간을 투자했는데 본인을 고치는 데는 2시간을 투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끝없는 추구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거든요. 본인을 고치는 데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상담하는 그 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년 회계년도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18%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년 회계년 그 다이아몬드는 언제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되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연봉을 결정하고 내 핀을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됐으면 좋겠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침마다 박지현 사장님이 보내주신 지금 68번째인가요? 그 머피의 성공 광고 100가지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미 됐다고 믿고 그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가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청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이미 된 것을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미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FC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내 그룹을 상상하면서 시스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나도 다이아몬드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룹이 생기면 할 거예요. 지금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성공자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혼자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안 될 때 원칙을 지켰던 분들이 다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원이 늘어나면서 내가 더 바빠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포드가 혼자 차를 만들어 100%를 가지는 것보다 2만 명에게 능력을 복제해서 1%를 받으면 100%가 아니라 2만 %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도 복제시켜라. 그룹이 커져도 시간적으로 여유와 효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내 파트너가 하면 오메가3 교환합 하는데 내가 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어치 팔 수가 있으니까 그를 못하게 계속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은 스폰서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넘어져야 큰 나무가 된다. 온실 속의 하초는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다. 파트너 사장님이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해야 큰 나무가 되는 거지. 그들이 성공만 해서는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수하고 실패를 매번 하죠. 제가 큰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온전해서 스폰서라고 완벽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는 너무 행운이다.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스폰서를 만난 거. 그래서 김기범 사장님이 빵 프로 3%, 빵빵 프로 3%를 2년을 했는데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이 지하철에서 제일 잘난 사람 누구야? 나다. 왜? 아메이 사업하니까. 그 정도의 자긍심을 가져야 아메이 사업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빵 프로 3%를 2년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빵 프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머리가 돌 것 같으니까 처제 여동생한테 네가 좀 형부 따라가라. 형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여동생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분은 트리플이 돼서 뭐 교회 뭐 헌금을 그 당시 지금은 1억이 그때보다 가치가 아니지만 한 2000년도 초에 1억을 헌금하신 거잖아요. 그 양가 부모님 아파트 사드렸잖아요. 자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집을 이분이 아파트를 한 채씩 사줬다고 스피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여기에서 제일 저기 한 사람 누구야? 나야. 왜? 아메이 사업하니까. 그 정도의 본인의 뭐를 성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론 볼의 이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스피커를 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저희 어떻게 보면 한번 이거를 다 같이 하면 스피커 다 켜셨죠? 네. 시작하면 당신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당신이 됨으로써 그걸 돕게 되는 아마 모를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승자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영광을 된다. 당신이 포기하면 그들도 포기할 것이다. 당신이 해내면 자녀들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것이다. 당신이 먼저 해냈으므로 기억하라. 당신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아마도 모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며 살아라. 내가 아멘. 네, 또 아멘까지 해주신 우리 백이선 사장님 목소리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도 어려움이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다 허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순간에 리치 회장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되면 덱스터 에거는 본인한테 덱스터 에거 자신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분들도 중요한 건 우리가 겪은 거를 다 겪고 가고 있다는 거. 겪고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지, 응? 안 겪고 첩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이 제일 밑줄 짝이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은 제일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제일 겁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엄마였을까. 가끔은 제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정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정엄마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럴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어른이셨던 거죠. 어른이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깨어질 수도 있고 정말 다 이룬 것 같은데 허사일 수도 있고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한테 하게 되면 그게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8단계를 가르치고 패턴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꿈, 결단, 명단 작성, 접촉과 초대, 사업 설명, 후원, 상담, 복제. 복제의 실패는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적어도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처럼 하면 다양도 다 될 것 같아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보통의 리더분들은 손을 잘 안 들죠. 겸손으로. 근데 3%들은 얼른 손 들잖아요. 이제 오늘 온 사람들은 손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중요한 거는 파트너들한테는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20%를 해야 제 파트너가 100%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120%,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거룩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는 것처럼 저는 저희 스폰서가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스폰서가 아메이에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꽂혀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메이에 올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메이에 인생을 건 사람이 본인의 스폰서이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동채 사장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리더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MJ 보너스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들한테. 투자 얘기도 많이 했고 주식 얘기도 많이 했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동채 사장님은 아메이 외의 얘기를 우리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그걸 안 했냐? 제가 볼 때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여기저기 있고 상가도 여기저기 있는 거 보면 그분이 과거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집이 없으셨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걸 보면 성공하신 걸 보면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본인의 스폰서가 본인을 믿어주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리더들이 가끔 본인의 파트너에 대해서 폄하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믿어주지 않는 말할 때 가슴이 쓰라려요. 그 앞에서는 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분은 왜 후원하냐고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분을 믿고 제가 뭘 하겠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가슴이 아려. 중요한 건 믿어줘야 돼요. 그분은 아닐지라도 그분이 열심히 하면 그분 밑에서 빅리더가 나오는 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힘을 얻어서 또 그런 분 하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 저희를 아메이 사업 시키신 스폰서님은 쇼도 플랜 못했어요. 쇼도 플랜 못하셨는데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났고 또 대전에 있는 약사 선생님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믿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뒤에 가서는 뭔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서는 항상 대단하다고 그러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그 다음에 본인의 파트너를 믿어야 된다. 믿어라.
믿음이 저는 1번이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라는 말은 과거형이거든요. 될지어다라는 말은 미래형인 거예요. 내가 이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될 거라고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응? 믿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현재 3%든 6%든 쇼도 플랜을 할 줄 알든 뭘 하든 그런 거하고 개의치 않고 능력에 개의치 않고 그분이 시스템에 꾸준히 나오면 저는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메 그게 네트워크이니까 그게 시스템이니까 제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제는 내 영향력 밖에서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능력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복제라는 게. 그래서 믿고 믿자.